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포천시 내촌면에서 열린 한 주민 공청회 녹취록입니다.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멋진 수변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통 이런 사업은 박수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청회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녹취록을 쭉 듣다 보면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된 공공사업이 어떻게 전혀 다른 두 개의 꿈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두 개의 꿈이요? 네. 시는 주민들을 위한 소박하고 아늑한 쉼터를 꿈꿨고요. 반면에 주민들은 이제 폐쇄된 스키 리조트 이후에 지역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경제적 희망을 꿈꿨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군요. 어떻게 모두가 환영할 것 같았던 이 공원 건설 계획이 불과 1시간 남짓한 공청회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충돌하는 거대한 딜레마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그 생생한 목소리들을 따라가 보면서 행정의 계획하고 주민들의 진짜 속마음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더 재밌는데요. 이 내촌면이라는 곳이 바로 인근의 대형 스키 리조트였던 베어스타운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곳입니다. 그 스키장이 거기 있었군요. 네, 방문객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아주 팽배한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가 주민수건 사업이라면서 공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계획이었길래 이런 충돌이 벌어졌는지 시에서 처음 제시한 계획안부터 한번 뜯어보죠. 대상 부지가 왕숙천 옆인데 면적이 약 4만 4천 제곱미터. 꽤 넓은 땅이에요. 네, 그렇죠. 시의 목표도 명확했습니다. 특히 노년층하고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였죠? 아주 좋은 취지처럼 들리는데요. 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네, 취지는 좋았죠. 그런데 이 땅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제약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제약 조건이요? 바로 부지의 상당 부분이 수해 상습 지역,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홍수 조절용 저류지로 계획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저류지요? 그게 뭔가요? 큰 비가 올 때 일부러 물을 가두어서 하류 지역의 홍수를 막는, 그러니까 일종의 물끓은 역할을 하는 땅인 셈이죠. 경기도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은 지반을 최대 3m까지 파내려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일부러 침수시키려고 파내는 땅에다가 공원을 짓겠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게 이 모든 계획의 시작이자 가장 큰 제약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시의 계획도 아주 기묘한 형태로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죠. 침수가 예상되는 넓은 저지대에는 물에 잠겨도 금방 복구할 수 있는 시설, 즉 자전거 생태공원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비싼 시설물은 둘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BMX 자전거를 타거나 자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하게 포장만 하는 거죠. 물에 잠겨도 툭툭 털고 다시 쓸 수 있는 것들로만요. 그럼 침수되지 않는 땅에는요? 거긴 괜찮은 거잖아요. 네, 침수 위험이 없는 제방 바깥쪽에 더 높은 지대가 약간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인 9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파크 골프장. 네, 총 예산은 약 30억 원 정도로 잡았고요. 시 입장에서는 정말 묘수를 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침수되는 땅의 특성도 살리고 안전한 땅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넣어주고. 듣도 보니 시의 논리도 이해는 가네요. 주어진 제약 조건 안에서는 이게 최선의 조합이라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는요. 심지어 용역사의 경제성 분석, 그러니까 BC 비율이 1을 살짝 넘는 수준이었어요. 이를 살짝 넘게요. 네, 이건 사업을 해도 손해는 안 본다는, 말 그대로 턱걸이로 사업 타당성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BC 비율이 1을 간신히 넘었다는 건 이 계획안 자체가 더 이상 확장하거나 변경할 여유가 거의 없는 아주 빠듯한 설계였다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이게 최선이자 마지노선인 계획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 계획이 내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놨죠.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네, 공청회가 시작되고 계획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의 계획만 놓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데 말이죠.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민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단순히 파크 골프장 크기가 작다는 게 문제의 전부였을까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한 주민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게 규모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조잡하게 뭐 조금 해놓으면은 외부 사람들이 절대 안 옵니다. 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동네 어르신들 소일거리용 공원 조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벌어지는군요. 시는 주민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은 베어스타운을 대체할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대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9홀짜리 동네 공원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18홀, 아니 36홀은 되어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자와자 찾아오고 그래야 내촌 시내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게에서 뭐라도 하나 사가지 않겠냐는 그런 절박한 논리인 거죠. 스키장 폐쇄로 인한 상실감과 경제적 타격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네요. 네, 이건 단순한 공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처절한 외침이었네요. 그럼 주민들은 그냥 더 크게 지어달라고만 한 건가요? 기존 부지를 어떻게든 확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요구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벽에 부딪혔죠. 벽에요? 네, 용역사 설명에 따르면 시가 가진 땅만으로는 18호를 짓기에 이미 면적이 부족하고 주변은 온통 창고나 폐기물 집화장 같은 사유지라 수용도 어렵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돌아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정상인데 부지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녹취록을 보면 주민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이때부터 훨씬 더 흥미롭고 창의적인 대안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시의 계획안이라는 틀 자체를 깨버리는 거죠. 네, 주민들은 시가 그어놓은 선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자고 제안하죠. 크게 두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장소 이전입니다. 장소를 이전하자. 네. 한 이장님이 아주 구체적인 위치까지 언급해요. 현재 위치에서 멀지 않은 진몽리하고 내리 사이 하천부지에 가면 18홀을 짓고도 남을 만한 약 8,000평에서 10,000평가량의 넓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오, 완전히 새로운 부지를 찾아낸 거네요. 시청 공무원들도 몰랐던 땅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그 땅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이미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땅을 쓸 수 있으려면 최소 4, 5년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딜레마가 생기네요. 그렇죠. 당장 내후년에 완공될 9홀짜리 공원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5년 이상을 기다려서 제대로 된 18홀짜리 명품 구장을 가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데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공청회 분위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정말요? 네. 당장의 편의보다는 길게 보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현재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제대로 크게 짓자는 거였군요. 그런데 녹취록을 더 들어보면 아예 이 판 자체를 뒤엎는 전혀 다른 목소리도 나왔어요. 파크 골프장이 아예 필요 없다는 주장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 공청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안, 바로 컨셉의 대전환입니다. 컨셉의 대전환. 몇몇 주민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차피 이 땅은 1년에 한두 번 물에 잠기는 홍수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자연적 특성을 역으로 살리자는 제안이었죠. 홍수토라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자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였죠? 쯤에 경기도에서 구상했다가 무산된 반딧불이 생태공원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온 겁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이요? 네, 어설프게 유행하는 파크 골프장을 짓느니 차라리 이 땅의 특성을 살려서 습지와 연못, 수변식물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자연공원을 만들자는 의견이었죠. 와, 파크 골프가 아니라 생태공원이라니.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요? 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흐름과는 또 결이 다르잖아요? 네, 실제로 한 주민은 발언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원으로서 잘만 가꾸면 파크골프 이상으로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우리 내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파크골프장을 쫓아가기보다 내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과 스토리를 만들자는 비전이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자연환경 자체가 훌륭하니 그걸 잘 활용하자는 주장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해보면 시가 제안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길, 즉 9홀 파크 골프장과 BMX 공원, 네. 그리고 더 큰 경제 효과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돌아가는 길, 18월 파크 골프장 이전 신축, 그렇죠. 마지막으로 전혀 새로운 길, 이곳의 정체성을 살리는 반딧불이 생태공원, 이 세 갈래 길 앞에서 주민들의 고민이 정말 깊어졌겠어요. 시장도 이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의 계획안이 왜 최선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지만 18홀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이어서 생태공원이라는 상상도 못한 대안까지 나오자 결국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더 이상 밀어붙일 수가 없었겠네요. 네, 더 이상 시의 계획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공청회는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되죠. 시장이 주민 대표들에게 기관 단체장님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공을 주민들에게 넘겨버렸고요. 이 사례가 공공사업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것과 주민들이 가슴속 깊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죠. 시는 예산과 부지 제약이라는 현실 속에서 시설이라는 결과물을 제공하려 했지만 주민들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생존의 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무게감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맞아요. 녹취록을 들으면서 시의 입장도 주민들의 절박함도 모두 이해가 되어서 더 답답하더라고요. 한쪽은 행정적 합리성을, 다른 한쪽은 경제적 절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 절박하다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랬죠.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는 목소리,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걸 원하는 목소리, 아예 다른 컨셉의 새로운 가치를 원하는 목소리가 한자리에서 공존했죠. 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내촌 주민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년 안에 완성되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아담한 공원. 시간은 5년 이상 걸릴지 몰라도 지역 경제를 살릴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대규모 시설. 아니면 우리 동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줄 특별한 생태공원.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정체성. 지금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